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륜연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자, 2주의 KBL이라는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KBL 소식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뭐 매체나 이런 데 많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하지만 10개 구단을 다 모아서 엑기스를 예. 그것도 그 안에 있는 내부 정보를 그거를 짧게 간략하게 소개시켜주는 매체는 없었어요. 그럼요. 그걸 우리가 해보려 합니다. 예. 네. 사실 이 KBL 팬분들이 매주 사실 이 KBL과 관련된 조금 더 디테일한 소식, 그렇죠. 조금 더 따끈한 소식에 목말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매체 통해서 뭐 영상도 나오지만은 저희는 좀 더 이제 재밌는 그리고 좀 더 파고드는 그런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동환 기자는 이번 주도 말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쓸데없는 말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예. 매주 기를 죽이시는. 아닙니다, 이동훈 아닙니다. 기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2주의 KBL, 예. 이리농구가 준비한 2주의 KBL, 10개 구단 소식들을 쫙쫙 하나씩 현미경처럼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논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좋습니다. 일단 KBL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 KBL은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실 이제 시즌이 단축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런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지금 8월, 9월 일단 프로팀과 아마팀이 그렇죠. 이제 합류하는 그런 대회를 준비 중인데, 일단 8월에는 농구 대잔치라는 이름으로 그 프로아마 최강전, 예전 프로아마 최강전 예.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협회 주도예요. 예, 그래서 박열 회장 주도로 해서 10개 구단에게 지금 요청사항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FA컵, 뭐 축구로 치면 그쵸.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팀하고 이제 프로팀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진정한 최강자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네. 대회라고 볼 수 있겠고, 또 9월에는 KBL이 주도를 하는 프로 9개 팀, 그리고 일본의 B리그 2개 팀, 그리고 상무팀 이렇게 해가지고 FA컵을 창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사실 뭐 KBL의 어떤 컵대회 창설과 관련해서는 네. 이번 뭐 시즌 중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게 네. 또 정규 리그 개막 직전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B리그는 사실 KBL이 이제 이번 지도부 들어와서 조금 이제 교류를 좀 활성화하려고 했던 맞죠? 리그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외교 문제도 있고, 사실 최근에는 뭐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컵 대회를 통해서 좀 그런 교류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9월 정도에 그걸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개 구단 소식 정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예. 일단 첫 번째 DB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DB. 사실 DB 같은 경우는 이번 조기 종료를 통해서 뭐 공동 1위 차지했지만은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단이죠. 왜냐면은 물론 외국 선수 문제가 좀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불안했지만은 네. 어쨌든 리그 중단 직전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선두권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좀 이제 조사하고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네. 역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상범 감독 재계약 문제, 그렇죠. 그리고 윤호영 선수의 어떤 재계약 문제. FA로 불리죠? 그렇죠. 네. 관련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KBL이 이제 사무국장 회의 통해서 각 구단 재소집일을 6월 1일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긴 했는데, 2월 1일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확정이라서 KBL 자체적으로 뭐 각 구단에 공문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예요, 아직. 네. 그래서 각 구단이 이제 리그 조기 종료 이후에 일단 그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FA 일정도 아직 안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디테일한 논의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뭐 윤호영 선수 같은 경우 사실은 DB를 떠나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힘든 쉽지 않죠. 예, 선수이죠.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 또 이제 약간의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 이 선수가 사실은 어떤 이런 연봉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뭐 이제 FA 영입과 관련해서 또 약간 연결고리가 늘 있었어요. 네. 뭐 특히 이번에 또 이제 김종규 선수 영입할 때도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봉을 양보했던 네네. 선수인데, 또 이번에는 또 김종규 선수가 연봉 깎고 윤호영 선수가 좀 올라가야 되는 네. 갈 수 있는, 근데 또 허웅과 두경민도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렇죠. 요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좀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상원 감독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4월 말까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왜냐면 어쨌든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 줄 알았던 팀을 뭐 리그 1위도 한번 시키고 정규리그 1위도 한번 시키고 그리고 이번 시즌도 어쨌든 결과물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지만 일단 뭐 4월 말쯤 되면은 그 계약 기간 만료 전엔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권 감독 같은 경우는 재계약할 수 있는 확률이 한 7, 80%다. 거기에서 이제 핫 이슈는 뭐냐면 3년 재계약이냐, 5년 재계약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변수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유도영 선수도 FA로 이제 DB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계약 금액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좀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 SK를 좀 살펴볼게요. 전태풍 선수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죠. 예. 그리고 기획사랑 계약을 하면서 이제 방송인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기획사가 하승진 선수가 속한 기획사라고 그럽니다. 일단 SK는 FA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선수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원혁 선수가 내년 4라운드 한 말 정도에 갖다 돌아오기 때문에 가드 진의 어떤 보강 요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단 김현호 선수를 만약에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면 좋겠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닥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셀러리 캡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요 부분의 예. 확률은 한 30에서 한 40% 정도다. 일단 트라이는 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SK는 김영빈 선수 그 안양고 출신의 고졸 이제 드래프티 아닙니까? 예. 이 선수를 성장시키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 12월 초에 뽑았고 왼쪽 무릎뼈가 기형적으로 좀 자라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을 갖다 좀 했어요. 그리고 재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단 그 팀 내부 평가로는 뭐 슈팅력 좋고 그리고 2m 2 정도의 어떤 키이기 때문에 스피드와 다리의 어떤 하체 힘만 붙으면 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지금 뭐 김세영 선수, 최준용 선수가 그 올 시즌에 부상을 당했는데 예. 김세영 선수는 일단 복귀를 했고요. 최준용 선수는 5월 말 정도면 뭐 재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갖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 팀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팀은 KGC 인삼공사 한번 예. 좀 살펴볼게요. KGC는 지금 FA가 기승호, 박형철, 이민재, 홍성민 네 선수인데 그쵸. 기승호, 박형철 선수와는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민재 선수가 좀 아리까리한 면이 있다.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홍성민 선수는 군대를 가고요. 예. 그리고 FA 영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KGC의 로스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백업 센터 물론 이제 오세근, 뭐 김철욱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경원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뭐 KGC 같은 경우는 센터진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제 FA로 풀리는 주지훈이라든가 뭐 요 정도 급의 어떤 백업 센터를 갖다가 좀 노려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좀 더 든든한 자원.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박지훈 선수는 상무로 가고요. 예. KGC는 내년 시즌에 우승을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들이 좀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그런 이제 뉘앙스 그러니까 오세근 선수는 지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상태 예. 그리고 올 시즌 몸을 제대로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김경원 선수가 그 신인 2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대학에서 들어와서 문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좀 많아요.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웨이트가 딸린다. 그쵸. 스피드가 딸린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 두 개가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김경원 선수가 1m 99고 윙스팬이 한 2m 10 정도 되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블록슛 능력이나 수비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일단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넓혀야 된다 활동폭을. 그러면서도 이제 그 오세훈 선수 따라서 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벌크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변준영 선수가 손목 골절을 당했는데 뭐 이 손목 골절은 잘 나아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훈련을 갖다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GC는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 다음 팀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KCC죠? 네. 네, KCC입니다. 사실 KCC는 리그 조기 종료와 더불어서 조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우승을 위해서 트레이드를 했는데 네. 리그 조기 종료로 굉장히 얻은 것 없이 사실은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대표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핫 이슈가 이대성 선수의 거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이대성 선수 거치 문제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루머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의 오퍼가 들어오고 있다는 루머가 있고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 이게 정확한 어떤 팩트 체크는 지금 이제 좀 하기 힘든 상태인데 일단 그런 루머가 있고 제가 사실 이거는 이제 시즌 중에 이대성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좀 확률적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KCC에 잔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예.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취재를 해봤을 때는 거의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대성 선수가 뭐 이제 뭐 KCC에 와서 뭐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것 사실 그거는 뭐 이대성 선수의 뭐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코칭 스태프와 자신의 의견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대성 선수는 본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농구를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KCC에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80% 이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KCC 쪽과 이야기를 할 때도 뭐 FA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도 사실 뭐 이대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 굳이 서로 언급이 되지 않는 서로 얘기를 나눌 때도 그러니까 이게 뭐 잔류를 구단 쪽에서도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좀 붙잡아 보려고 할 텐데 왜냐면 반년도 못 쓰고 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얘기가 잘 안 나온 상태고 그리고 이 신명호 선수 사실 뭐 KCC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고 뭐 이제 KBL에 나온 또 다른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지명호는 놔두라고. 그렇죠. 예, 그 놔둬야 되는 그분인데 사실 이 선수는 나이가 꽤 많기 때문에 2007년 드래프트인가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나이가 꽤 많기 때문에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긴 해요. 다만 KCC 내부적으로는 이 선수의 어떤 자기 관리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꽤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KCC가 그 2007년, 2008년부터 팀을 이끌어온 주축들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결말로 좀 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신명호만큼은 계속 남았던 게 이제 KCC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신명호 선수는 네. 남습니까? 나갑니까? 확실한 KCC 쪽은 확실한 대답을 아직 주지 못했어요. 제가 연락을 해봤을 때 하지만은 뭐 다른 팀을 가능성은 없고요. 은퇴하거나 그냥 재계약 조금 더 하거나 거의 지금 일단은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이제 KCC에서 나가게 되면 KCC는 전략 보강이 굉장히 적극적인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 FA 영입이 가능한 팀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그러니까 KCC 자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이 연봉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이대영 선수가 나가면 남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대영 선수가 이제 시즌 전에 현대모비스에 있을 때 이제 자신의 셀러리를 일부러 낮췄잖아요. 네네. 낮춘 상태에서 와서 이대영 선수가 나감으로써 빠지는 셀러리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다가 네. 예, 거기다가 지금 송교창 선수의 연봉 인상 문제가 좀 겹쳐 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시즌 중에 괜찮은 모습 볼 때 유현주 선수의 연봉 인상 문제까지 좀 겹쳐 있고 네. 이정현 선수가 어느 정도 깎아줘야 되지만 이것도 너무 또 이렇게 일종의 후려치는 느낌으로 깎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어쨌든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 중에 한 명이니까 송규창 선수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아직 KC 쪽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좀 없는 상태. 제가 듣기로는 들은 바는 아직 이제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자랜드 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동원 감독 재계약 문제가 가장 큰 이슈죠. 전자랜드는 감독 재계약은 구단주가 합니다. 홍범철 구단주가 하기 때문에 홍범철 구단주가 유동원 감독과 만나서 뭐 하자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유동원 감독이 뭐 전자랜드에서 10년 이상 배우셨던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유동원 감독으로 재계약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은 한 3년 정도가 유력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FA가 김지한 선수가 지금 FA인데 여기에서는 재계약 방침을 세우고는 있지만 액수 차이에서 난항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대현 선수 제대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고 박찬희 선수도 고관절 염좌가 잠깐 있었는데 뭐 몸 상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자랜드는 사실 이제 신인을 좀 잘 키우는 팀 아닙니까? 예. 그 1순위 양재혁, 2순위 박찬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뭐 양재혁은 3&D의 어떤 유형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장신 수비수 겸 슈팅력을 보강하는 그런 이제 3&D 유형. 그리고 박찬호 선수는 센터 자원인데 이대현 선수가 있고 대신에 강상재 선수가 지금 이제 군대를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력은 강상재가 없으니까 이대현이 이제 주전이 되겠죠. 그렇죠. 주전이 되면서 이 박찬호를 어쨌든 백업 센터로 키우면서 받쳐가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고요. 외부 FA 영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외부 FA가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뭐 김찬 선수 비롯해서 장재석, 이대성, 유병훈, 김현호 정도 있는데 외부 FA 영입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가 지금 박찬희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모 구단과 이제 트레이드
얘기가 네. 많았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성사 지점까지 갔다가 부러진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찬희 선수에 대한 어떤 그 트레이드 뭐 이런 거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KCC가 어떤 이대성을 카드로 해서 사인앤 트레이드를 한다고 그랬을 때 뭐 김지현, 박찬희를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앤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KCC뿐만 아니고 다른 구단도 그런 식으로 어떤 트레이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6위 KT입니다. 네. 예, K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리그 조기 종료에 어떻게 좀 수혜를 좀 본 팀이기도 하죠. 어쨌든 네. 6강 밖으로 밀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쨌든 이득이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 선수단 자체가 지금 이제 해산 이후에 그냥 개인 훈련하면서 일단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이고 결국에는 각 팀마다 이제 FA 문제도 있지만 상무 지원 문제가 같이 남아 있는데 네. KT는 이제 좀 서동철 감독이 좀 수비 자원을 요긴하게 써먹었던 이제 한희원 선수. 한의원. 예, 한희원. 그리고 김윤태 선수를 기용하다가 나중에 최성모로 바뀌었죠. 이 최성모. 백코트 허원 선수의 콤비로 이 최성모 선수도 함께 이제 상무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벤치층이 좀 얇아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FA 외부 영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혹시? 예,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은 이제 이게 참 구단들이 이런 걸 좀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걸 끄집어내야 돼 우리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좀 확인된 부분은 없긴 한데 일단 이 두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FA 영입을 검토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제 선수단은 다 이제 이제 휴가를 떠난 상태인데 일단 코칭 스태프는 아직 이제 좀 쉬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KT가 이제 다음 주에 자체 좀 워크숍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독 이제 서동철 감독과 코칭 스태프 전부 다 이제 시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어떤 청사진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한 이 한의원 최성모의 어떤 공백을 메울 어떤 카드 영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비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모비스는 두 가지 가장 강력한 이슈가 있죠. 유재학 감독 재계약 그리고 양동근 선수 은퇴 여부. 그렇죠. 이 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양동근 선수 은퇴 문제는 현재 진행형. 근데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로 치면 6대 4로 은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양동근 선수의 거치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루머들이 있었어요. 뭐 단장으로 간다. 그렇죠. 고문으로 간다. 예. 야, 그거는 헛소문입니다. 네, 헛소문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유재학 감독 재계약 방침을 세우고는 있는데 문제는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 기간을 뭐 3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근데 유재학 감독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감독을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한 60%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A는 지금 오영준과 박경상 선수가 풀리는데 오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은퇴 가능성이 한 70에서 80% 정도. 네. 그리고 박경상은 지금 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종현, 서명진 선수 아닙니까? 그쵸. 네. 이종현 선수는 지금 부상이 완쾌는 안 됐는데 지금 시즌 도중에 들어왔죠. 들어왔고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골 밑에서의 어떤 몸싸움이 아직 전성기만큼 회복이 안 돼 있다. 부상을 그만큼 많이 당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 이제 뭐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서명진 선수 같은 경우는 손목뼈가 이제 금이 갔었는데, 이 부분 좋아졌고, 지금 통증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나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명진, 이종현 콤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팀 한번 빨리 가볼게요. 네, 삼성인데요.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무 지원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일단 네. 대표적으로 청기범.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기대치에 못 미치다가 지난 시즌부터 좀 괜찮은 모습 보였고 네. 올 시즌 끝으로 상무 지원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광철, 김한솔까지 상무 지원하고 정의원은 이제 공익으로 군대에 간다고 합니다. 사실 네. 뭐 이 중에서
빠지면 좀 타격이 있는 선수는 천기범 선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그 얘기로 연결될 수 있죠. 천기범이 빠지면 이 가드진 쪽의 공백을 누구로 메울 것인가? 혹시 FA 영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예상까지 가능한데 제가 좀 듣기로는 결국엔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대성 선수예요, 사실은. 예, 이건 지난 시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관희 선수와 이대성 선수가 정말 친한 사이거든요. 예, 정말 친한 사이여서 같이 좀 이제 콤비를 모는 게 아니냐. 이대성, 정재석, 이관희. 그렇죠. 예. 예. 그 농구판 그 네. 삼총사. 네. 그렇죠. 네. 예. 더 혹시 이상 다른 얘기할 표현 거- 쓰려고 하셨던 거 아니죠? 아, 예, 그러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굉장히 친한 선수들이고 이대성, 이관희 선수 친한 거 워낙 유명하고 이건 뭐 삼성 관계자들도 뭐 거의 뭐 서로 뭐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약간 이런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뭐 이관희 선수와 친한 것과 별개로 결국에는 이제 코칭 스태프가 바라는 방향과 맞는 선수인가가 문제거든요. 지금 네. 삼성은 이상민 감독은 재계약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예요. 들리는 이야기로. 아, 그래요? 예, 재계약 아, 가능성이 예. 왜 높아지는 예,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민 감독이 사실은 그동안 라거나 떠날 때 라틀리프였죠. 라틀리프 떠난 이후로 사실 이제 성적이 좋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어쨌든 새로운 색깔로 거의 6강 갈 뻔한 거의 성적을 냈던 것이 사실은 구단 내부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길지 않더라도 뭐 2년 정도의 계약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1 정도로 하고 발표하기는 3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삼성 이상민 감독 나가면은 뭐 출승 감독 뭐 지금은 이제 야인이 된 출승 감독 오는 게 아니냐 혹은 삼성생명의 임금배 감독이 그 자리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는데 지금은 뭐 대안도 딱히 그렇게 돋보이는 자원이 없고 이상민 감독이 이제 이번 시즌 성적 괜찮았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은 이상민 감독은 가드 출신에 또 이제 컴퓨터 가드로 유명했던 패싱 게임을 되게 중요시하는 가드에 그런 감독이 이대성 선수를 원할 가능성이 낮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이제 이 이대성과 이상민 감독의 어떤 성향이 좀 양극이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이제 이대성은 오히려 의외로 영입을 조금 이제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 누구를 갖다가 겨냥을 하고 있나요? 예. 삼성은? 그 삼성이 그래서 근데 사실 이대성을 그렇다면 포기한다면 어떤 가드를 겨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막 크게 나온 얘기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플랜은 가능할 수 있죠. 지금 어쨌든 조금 이제 실망스러웠지만은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 드래프트한 김준현 선수가 있잖아요. 예, 김준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근데 분명히 있고요. 가드 보강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플레이는 가드니까 플레이 스타일은 가드니까. 아, 예, 게임 그러니까 리딩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즌 초반에 삼성이 델로이 제임스로 계속 가고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원래는 국내 가드진에 대한 좀 이제 신뢰가 좀 떨어져서 어떤 경기 운영을 맡기려고 이제 데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이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은 그런 판단을 또 한 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가드 자원 보강이 조금 힘들거나 자신에게 입맛에 맞는 자원이 없다면은 스몰 라인업으로. 예, 외국 선수를 또 한 번 이제 신장이 크든 작든 가드 쪽에 가까운 가드 성향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하는 약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이대성 라거나 그 KCC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2대2로. 예. 그때 유리학 감독이 KCC 문을 두드리기 전에 문의했던 구단이 삼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대성을 받겠느냐 그랬을 때 이상민 감독이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라거나에 대한 어떤 삼성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라거나 선수가 뭐 잘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기복도 있었었고 그리고 어떤 성격상에서 어떤 새침한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팀에 좀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또 이대성 선수는 1년만 쓰고 가야 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예.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가드진을 보완한다 그러면 이대성 선수를 접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박찬희 선수하고 트레이드 설이 있었던 구단이 삼성입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은 꽤 적극적이었는데 카드가 안 맞아서 당시에 전자랜드 삼성이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활로를 갖다 뚫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계속 우리는 2주에 KBL
그렇죠. 매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음 주에 업데이트판 소식을 갖다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 좀 지켜보시죠. 예, 오리온. 네, 오리온. 예, 고양 오리온. 사실 이제 좀 지금 오리온에게 큰 이슈는 김병철 감독의 어떤 정식 감독 여부인데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뭐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지만 거의 100%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구단은 늘 네.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네. 구단들한테 어떤 감독 재계약 여부 이런 것들 물어보면 늘 이게 이제 좀 모기업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늘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이제 좀 자제하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자 거의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됐어요. 예. 사장한테 보고를 올려야 돼. 근데 사장이 보고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튀어나와. 예. 뭐 재계약 확정이다 뭐다 보고 나면 사장이 기분 나빠. 예. 그래서 아니다라고 연막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확정이다. 그렇죠. 사실 네. 뭐 김병철 감독 때 전에는 코치였으니까 사실 코치 시절부터 한 2년 전부터 저는 이야기를 거의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거의 예전 KCC 추승준 코치도 그랬었고, 이번 김영철 코치도 그랬었고, 예. 이 바닥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다만 이게 좀 이제 리그 조기 종료로 인해서 2경기밖에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하고 정식 감독이 돼야 되는 부분은 부담이지만은 구단 내부적으로도 그 2경기조차도 내용적으로나 어떤 분위기적으로 되게 좋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게 뭐 갑자기 지금 와서 스탠스를 바꾸는 가능성은 좀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재석 선수가 지금 FA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우리원이 좀 공략할까요? 사실 이게 장재석 선수를 노린 팀들이 꽤 있다는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리온이 결국에는 이게 총알 전쟁에 나서야 되는 팀인데 이게 이제 KBL에서 좀 이제 이런 총알 전쟁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열세에 놓이는 좀 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리온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듣는 소스로는 좀 이제 장재석이 다른 팀과 이제 경합을 해서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리온이 조금 이제 놓칠 가능성도 있다. 놓칠 가능성이 높고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재석이라는 자원이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사실 1순위인 거에 비해서 단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됐지만 데뷔 이후에는 어쨌든 지난 시즌 활약만 봤을 때는 이만한 국내 빅맨 자원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 정도 피지컬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오리온 구단 내부적으로도 뭐 코칭 스태프에서도 좀 성실함 그리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되게 평가가 좋아요. 인성적으로도 괜찮다는 평가를 좀 들어요. 요즘에는 네. 뭐 약간 이제 4차원의 기질이 있다고는 네, 네. 이제 하지만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오리온이 놓치게 되는 상황이 요거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LG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주엽 감독 재계약 문제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LG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나귀기 효과 이 부분과 그리고 현주엽 감독의 지도력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득실 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현주엽 감독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되냐. 근데 기회를 줄 때는 분명히 뭐 1+1이나 2+1 계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근데 LG의 염원 중에 하나가 팀 성적 우승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현주엽 감독의 어떤 지금의 어떤 팀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능력 있는 감독을 갖다 데리고 와서 팀을 리빌딩을 하고 뭐 한 3년이나 5년 내에 우승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두 가지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 또 LG는 또 그 윗선에서 어떤 그런 게 좀 복잡해요. 예. 실제로 한 40대 60 정도로 40이 재계약 가능성이 있는 거고 60이었다. 좀 요렇게 지금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태는 그렇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를 갖다 해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김신혜 선수는 햄스트링 갈비뼈 부상이 다 나왔고 조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계약이 남았는데 뭐 구단하고 잘 얘기를 했고 근데 조성민 선수가 지금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이프분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LG는 지금 FA 이대성 장재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장재석은 그 LG 어떤 4번 포지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뭐 최적의 대안이고 이대성도 김시래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뛰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더 원하느냐? 그거는 장재석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재석을 원하는 구단 중에 하나가 LG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2주의 KBL 10개 구단 소식들, 뭐 감독 재계약 여부, 그리고 FA 계획, 그리고 부상 선수 어떤 최신판 업데이트를 갖다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2주의 KBL은 매주 이런 KBL 소식들, 내부 소식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19TV 저희 좋아요, 알림
아니 원 하는데 사치예요. 저희 네이버 유튜브 구독만 좀 구독해주세요. 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